조직에서 10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7명이 자신이 평균 이상의 고성과자라고 생각한대요. 임원은 10명 중에 9명이 고성과자라고 생각한대요. 가만히 냅두면 자신들이 다 고성과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에 대한 변화의 속도를 리더조차도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겠죠. 리더가 완벽하지 않아요. 구성원도 그걸 알고 있고요. 결국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일을 맡기는 리더가 사실은 너무나도 근사한 리더일 수 있거든요. 피자 반 또는 치킨 반처럼 반반씩 팔로우십이 있다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같이 함께 상생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리더가 살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적인 조직의 리더는요, 생각보다 자기 확신성이 굉장히 낮아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현장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을 모셨는데요. 정태희 리박스 컨설팅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대표님께서는 20여 년간 HR 일을 쭉 해오셨다고 들으셨는데 어디 계셨던 걸까요? 네, 한 25년 됐네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콘티넨탈, 썬마이크로 시스템스 이런 글로벌 기업에 몸담고 인사총괄로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느끼시기로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나 그런 조건들이 조금 바뀐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지금 기술에 대한 변화의 속도를 조직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리더는 혁신을 전도하고 변화를 리딩하는 입장에서 나를 따르라 했지만 리더조차도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겠죠. 베스트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긴 페이퍼에 리더의 역할을 기술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더의 역할은 딱 한 줄, 그냥 연결점이다. 그러니까 기기와 조직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 안과 밖의 연결의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는 너무나도 중요해졌죠. 연결자로서의 그런 역량,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연결점으로서의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있어요. The Crux라는 책이에요. 꼬인 문제라는 뜻인데 결국 내 앞에 터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리더의 역량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루비통사 같은 경우는 리더의 역량을 퍼실리테이터형 리더다 해서 꼬인 문제를 빨리빨리 문제 해결을 해주고 문제를 편견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가 모여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리더의 역량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죠. 조직에서도 보통 한 6개, 7개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성원 입장에선 스트레스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의 저항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반응이 생길 때까지는 이 리더가 어느 정도 그 연결점의 역할을 하고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하고 또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 많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조직원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리더분들의 고충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수평적 조직 문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런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현장에서 좀 혼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리더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수평적 문화가 우리나라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직급에 대한 수평이냐, 호칭에 대한 수평이냐, 또는 우리가 느끼는 환경에 대한 수평이냐. 근데 그 앞에 주어가요, 의사결정에 대한 수평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수평이라고 느끼죠. 의사결정은 윗분들이 하지만 직급을 그냥 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수평적 문화라고 할 때 여러 가지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막 호칭도 바꾸고, 뭐 자리도 편안하게 뭐 소파에서 일하게 하고, 창의력을 이끈다고, 페인팅도 막 주황색, 노란색 업무 환경도 만들고요. 근데 그게 수평적 문화가 아니라요. 의사결정의 수평적 문화가 수평적 문화죠.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때 다 모여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수렴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가 들어주고, 이러한 환경이 중요한 거지. 리더가 어떤 의사결정을 그냥 해버릴 경우에는 수평적이라고 기자님이 느끼시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업 조직이라고 하면 이게 피라미드형의 굉장히 견고한 이 계급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권력 상하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의사결정의 수평적 문화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용 모델이 바뀌었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떠들어서 어떤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관장하고 모니터하고 개선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성원이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개념과 정보를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연결하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리더가 의사결정을 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구성원에게 모여라 해서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혁신적인 조직의 리더는요, 생각보다 자기 확신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더 많은 피드백으로 더 많은 참여를 이끌 때 MZ세대들도 자신이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존재감이 올라가고 결국 기여한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아, 나도 이 조직의 일환이고 내가 기여한다라는 생각 속에 뭔가 수평적인 느낌이 들겠죠. 머리로는 아마 대부분의 이 현장의 리더들도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뛰어난 후배들이 있고 이분들의 뭐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는 사례는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리더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제가 만약에 기자님한테 내일 신사동 3번 출구에서 만나요 하면은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대표님이 부르시면 근데요, 못 만나요, 기자님. 그쵸. 저 몇 시인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3번 출구를 가면 계단 위인지 계단 아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구성원이랑 리더 입장에서는 각자 상상 속에서 알아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더가 바라보는 목표 도달지가 있고 구성원이 바라보는 목표 도달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자님과 제가 생각하는 신사동 3번 출구는 달랐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이때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뭐냐? 기자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계단 위냐? 계단 아래냐? 그러면 오전이냐? 오후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평이라는 거죠.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원원원 피드백도 그러한 뭐 소통의 일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1대1로 만나서 얘기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닐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심리학 용어로요, 평균 이상 효과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드려요. 조직에서 10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7명이 자신이 평균 이상의 고성과자라고 생각한대요. 임원은 10명 중에 9명이 고성과자라고 생각한대요. 가만히 냅두면 자신들이 다 고성과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원이 왜 중요하냐면 그 기대 간극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리더의 입장에 원어원 할 때는 어떤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으세요? 너가 일을 제일 잘하고 있니? 그렇죠. 뭐 이런 성과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인간이 약속대로 일을 해냈는가 아니면 기한대로 그 과제를 완수했는가가 제일 리더 입장에서 궁금할 거예요. 근데 구성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궁금할까요? 아, 내가 정말 인정받고 있나?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것이 아마 구성원의 마음카드예요. 벌써 카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원어원을 하려면 구성원은 리더 카드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고요. 리더는 구성원 카드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죠. 사실 원어원이라는 걸 굉장히 공식적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리더도 두려워하고 구성원도 덜덜 떠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기자님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목표라는 건 항상 있어요. 그 해에, 그 6개월에, 그 분기에 반드시 약속한 도달지가 있거든요. 리더와 함께 약속을 하죠. 정해진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달하기로 약속하고 하이파이브 딱 했어요. 중요한 건 약속 장소에, 즉 하프타임, 작전 타임 때 리더를 만나는 거예요. 원어원이라는 거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구성원이 도움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글로벌사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반 또는 저녁 5시 반이 제 리더와 1대1을 하는 시간인데요. 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잘 달성되면 도움이 필요 없으면 취소해도 돼. 그런데 네 목표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너에게 주어진 1대1 원어원 시간에 이야기해.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도전적인데 너무나도 바쁘고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린을 눌러요. 그린을 누르면 리더는 아,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믿어주고요. 1대1을 취소하죠. 제가 옐로우를 눌러요. 옐로우는 리더와 약속을 했어요. 목표에 도달은 할 텐데 지금은 조금 처집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아, 그래? 그렇다면 1대1을 할까 말까? 요번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리더는 오케이. 그러면 업무에 집중하고 네가 약속한 기간 안에 목표를 잘 완수하길 바래.
그리고 1대1 원어원을 취소하죠. 문제는 레드예요. 그린, 레드, 옐로우를 서로가 약속을 하고 신호등을 서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레드일 경우는 도와달라고 제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표에 지금 뒤처질 수 있고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이제 작전 타임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도와달라는 영역에 있어서 열심히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원어원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일은 하겠다. 근데 나는 조직의 목표보다 나의 성장, 이직, 전직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조직의 목표와 좀 개인의 성장이 좀 충돌하는 케이스들도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더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참 닭이냐 달걀이냐예요. 네. 제가 망망대해를 막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등대가 있어야 되겠죠?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탈한다라는 건 방향점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어디에 도달하는지 그것들은 잘 얘기를 조직은 해요. 근데 왜 도달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what과 how에 굉장히 많은 방법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연초에 합니다. 그렇지만 리더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왜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안을 이야기한다면 구성원이 이탈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이 어디에 기여하는지 이 조직 안에서의 그 기여도를 알고 역량도를 안다면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게 사실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조직의 전략을 구성원이 사실 80% 정도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 어려워요. 결국은 전략은 쉬워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구성원들이 그 전략에 따라서 Q1, Q2, Q3에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에 이탈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직이 크면 클수록 사실 그 밑에 있는 조직원에까지 목표가 도달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린틴의 제프 와이너 CEO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진짜 지겹다라고 생각할 때 구성원이 알아듣기 시작한대요. 연초나 이벤트식으로 리더들은 자신의 전략과 지향점을 발표하죠. 그리고 다 알아들었다라고 착각을 하시죠. 하지만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가는 지향점을 정말로 들었을 때쯤 이게 진짜 중요한가 보다라고 이제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의 그 OKR이라는 그런 성과 관리 방식이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한 기업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요새는 또 실패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중요한 것은 OKR 자체에 대한 목표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기법입니다. O가 objective고 KR은 핵심 결과예요. 우리가 회사에선 비전이 있듯이 내 어떠한 정해진 기간 안의 목표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 기술을 하고요. 기간 안에 어떠한 핵심 결과를 가질지 정의 내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핵심 결과들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정의 내려진 그 비전, 오브젝티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라는 것이 하달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목표가 그냥 탑다운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이나 CEO가 당신은 10을 하고 당신은 30을 하고 당신은 50을 해. 당신은 A를 만들고 당신은 C를 만들고 당신은 D를 해. 이렇게 하달되다 보니까 구성원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도전치를 자신의 목표에다가 주입하고 또 뭔가 조정하기에는 두려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실패에 대한 용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에어보트가 있어야 제가 빌딩에서 그냥 확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그런 안전망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필요한 걸까요? 구글에서도 세미트리라고 그래서 정말 실패하는 모든 사례들을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이 게시판에 올려놓고 누가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조회해보고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했고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안전망이라는 건 조직 문화에서 실패에서 내쳐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도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OKR이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상과 연결되게 만드는데요. 100% 보상과 연결될 수는 없어요. 결국 자신이 도전치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무한반복돼야 되거든요. 이게 OKR이 좀 한국에서는 조금 잘 맞지
맞지 않는 그런 성과관리 체계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럼 이거 자체를 아예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OKR의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가령 발전소 회사를 예를 들게요. 담당자 OKR에 꽂힌 거예요. 근데 OKR을 분기별로 해야 된다 하는데 모든 전 구성원에게 분기별로 목표를 수정하게 했어요.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객사가 발전소 같은 경우 또는 화학회사 이런 데는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라인업이나 고객과 한번 수주가 이루어지면 1년에서 3년 이상의 주기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고객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구매를 한 번 하고 이거 바꿔줘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회사랑 고객군이 어떠한 변화가 굉장히 긴 주기로 되는 그런 고객군이라면 OKR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빠른 소통, 많은 소통, 목표에 대한 수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공장이나 제조회사에 OKR을 적용했을 경우에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제조는 소통을 적게 할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되죠. 고객과 빠르게 유연하게 빨리 소통해야 되는 군일수록 소통은 빠르게 해야 되지만 정의 내려진 체제와 프로세스에 일률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을 해내야 되는 조직일수록 그런 변화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더 본질적인 것은 고객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이 태세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OKR이 먹히는 회사도 있고 OKR이 먹히지 않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조직이 처한 상황이나 산업군, 고객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OKR을 도입할지 말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 포춘 100대 기업을 보면 한 70개의 회사가 1년에 6번, 7번 목표를 바꾼대요. 코로나 시절에 OKR을 한 회사와 OKR을 시도하지 않은 회사가 있었는데 OKR을 시도한 회사가 전략을 수정 보완을 해서 전 구성원들이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전략에 정렬됐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환경이나 고객군에 임하는 그러한 회사에 종사하시는 리더나 또는 구성원들은 OKR이 굉장히 좋은 구세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이탈하는 인력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어떻게 혹시 조언을 하고 싶으실까요? 결국은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에는 안정적 보수가 직장을 다니는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였대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성장이라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일상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내가 정말 쭉쭉쭉쭉 큰다라는 느낌이 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사다리형 커리어였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것이 결국 내 인정받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포트폴리오 시대고 프로젝트 시대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이 의미가 있을 때 결국은 MZ세대들이 떠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슈나이더라는 회사는 내부에 탤런트 마켓을 열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 인사를 한번 경험하게 하고 인사를 했던 사람이 세일즈라는 직무를 때는 어떠한 일상을 보내는지를 구경하게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직무를 얼마든지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조직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는 스킬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족한 스킬을 채워나가면서 없어지는 스킬, 새로 생겨나는 스킬에 대한 그 지그재그를 이제는 함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결국은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려면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배운다라는 것, 그리고 성장한다라는 것, 자신의 일이 어제보다 나아졌다라는 걸 대놓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조직 리더들은 정말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 조직 리더들을 위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그런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과거의 리더는 윗분이 막중한 업무를 주시면 막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한테 이만큼, B라는 사람한테 이만큼, C라는 사람한테 이만큼을 할당해 줘야지. 그리고 어렵게 얘기하죠. 다음날. 자, 당신은 이걸 하시고, 당신은 이걸 하시고. 자, 어려움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 근데 이 대화가 맞을까요?
결국은 구성원은 기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리더는 구성원에게 먼저 하셔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먼저 할당하기 이전에 구성원이 먼저 손을 뻗는 걸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는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리더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성원도 그걸 알고 있고요. 결국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일을 맡기는 리더가 사실은 너무나도 근사한 리더일 수 있거든요. 리더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자 반 또는 치킨 반처럼 반반씩 팔로우십이 있다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같이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리더가 살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장에 계신 리더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그런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